안녕하세요. 토리토리토리쌤입니다. 네, 오늘 배워볼 개념은요, 바로 영어에서의 구와 절입니다. 우리 이번 개념은요,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신다면 한 번씩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될 개념이에요. 영어에 관련된 참고서나 문제집 등을 보시다 보면 명사 구, 형용사 구, 부사 구, 이렇게 구라는 말이 붙은 개념들이 등장하고요. 또 어떨 때는 명사 절, 형용사 절, 부사 절, 이렇게 같은 단어 같은데 마지막에 절로 끝나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와 절의 개념을 한번 오늘 확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구와 절을 알기 위해서 영어의 언어 단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 네, 바로 하나하나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글을 이루는 작은 단위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단어를 들 수 있겠죠. 근데 영어 단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단어장에서 암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놀다는 영어로 play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축구는 영어로 soccer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단어가 모이고 모여서 큰 단위가 되었을 때, 즉 단어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도 해주죠. 그런 단위를 우리는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단어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자, 문장의 예시 하나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나는 축구한다. 네, play soccer. 이런 식으로 우리 I랑 play 그리고 soccer 이렇게 세 단어를 합쳐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구와 절이라는 개념은요, 단어와 문장 이 두 가지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즉, 단어보다는 크고 문장보다는 작은 덩어리인 거죠. 구와 절 중에서 더 작은 덩어리는 바로 구입니다. 구는요, 단어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요, 단어가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번 써볼게요. 단어는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를 말하는데 구라는 건 이 단어가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합쳐진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는 이따가 밑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구보다도 조금 더 큰 개념, 그게 바로 절이라는 개념입니다. 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주어 그리고 동사입니다. 주어라고 하면 나는, 당신은, 그들은 할 때 은는, 이, 가로 끝나는 주인공이고요. 동사는 달린다, 공부한다 이렇게 다로 해석이 되는 개념들이죠. 자, 절은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문장이랑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과 문장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문장 안에 절이 일부분으로만 속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절과 문장이 같은 건 아니고요. 문장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 일부분이 절일 수가 있어서 문장이 절보다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큰 단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이 구와 절이라는 두 개념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요, 바로 명사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문장에서의 형용사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장에서의 부사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와 절은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문장에서 주어 혹은 목적어 또는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고,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 다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 문장에서 딱히 없어도 되는 말인데 그냥 등장해서 추가적인 말을 나타내줄 때, 그때 바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My hobby is, 나의 취미는 is 입니다. 자, 여기 뒤에
내 취미가 뭔지 하나에 딱 떨어지는 명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는 구가 오든 절이 오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명사 역할을 하는 친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의 취미는 축구하는 겁니다. 축구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축구를 한다. play soccer 이죠. 네, 근데 축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 play에다 ing 붙여서 동명사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playing soccer 이거 하나의 단어인가요? 하나의 단어가 아니죠. 두 개의 덩어리,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 말은 이 노란색 부분은 바로 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my hobby is 뒤에 온 부분은 바로 우리가 명사 역할을 하긴 하는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명사 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데요? 두 번째 문장도 가볼게요. The window is yellow. 그 창문은 yellow, 노란색이다. 이 문장은 완벽하네요. 그러면 명사가 필요한 문장은 아닙니다. 더 이상의 명사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window, 창문은 창문인데 어떤 창문인지 한 번 더 꾸며주는 말을 여기다 써보려고 합니다. window, 창문이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말. 자, 그거는 바로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네,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구가 올 수도 있고 절이 올 수도 있고 물론 단어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일단은 역할이 형용사겠구나. 형용사라는 이름은 포함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어떤 창문이 노란색이냐면요. 당신이 깨뜨린 창문은 노란색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창문이 노란색이긴 한데 어떤 창문이 노란색이냐면 당신에 의해서 깨진 그 창문은 노란색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깨진 영어로 볼까요? 네, 저는 분사, 과거분사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과거분사는 형용사처럼 다른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거든요. broken, 부서진 창문인데요. 깨진 창문인데 당신에 의해서니까 by you 라고 쓰겠습니다. broken by you. 그러면 이 broken by you, 당신에 의해서 깨진 이거 하나의 단어일까요? 아니죠. 무려 3개의 단어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형용사 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강의는 구와 절을 설명하는 강의라서 제가 이거를 세세하게 자, 여러분 이거는 동명사고요. 자, 이거는 과거분사고 해석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중간에 말하는 동명사 혹은 과거분사 등등의 개념 강의는 따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모르시는 개념은 메모해 두셨다가 찾아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feel happy. 나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아무 말 안 해도 이미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사실 이 뒷자리에 무언가를 쓴다고 하면 명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명사는 이렇게 완벽한 문장에 끼어들 수 없어요.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되는데 저는 feel happy.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데 그 행복함을 왜 느끼는지 추가적인 이유를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구가 오든 절이 오든 일단 부사 역할을 하는 친구가 온다는 얘기겠네요. 자, 내가 왜 행복하냐면요. 당신을 봐서 행복합니다 라고 할게요. 자, 뭐뭐 해서 라는 말은요. 우리 투부정사, to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nice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럼요. 그럼 당신을 봐서 행복하니까 to see you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3개의 단어로 이어져 있고 하나의 부사 역할을 하니까 이름은 부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 실컷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절이 등장할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여태까지 절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요. 절이 되려면 필수적인 요소 2가지 있다 했죠. 주어 그리고 동사입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썼던 이 노란색
파란색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주어랑 동사를 포함하는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I, 나는, you, 당신은, he, 그는 이런 식으로 주어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볼게요. He is happy. 그는 행복합니다. 오, 완벽한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But, 그러나 그녀는 슬픕니다. 이런 말을 추가해 볼게요. 그녀는 슬프다 라는 말을 이 안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녀, she죠. she, 슬픕니다. 네, is sad. 자, 잘 보시면 지금 네 번째 문장에서는요. she 라는 그녀는 주어 등장했고요. 그리고 is라는 비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아까 우리 절이라는 개념은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파란색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절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구가 아니에요. 단어는 물론 2개 이상이지만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이에요. 근데 절 중에서도 이름은 붙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앞에 나오는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라는 문장과 그녀는 슬프다라는 문장이 한쪽은 명사, 한쪽은 형용사, 한쪽은 부사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가 않고요. 같은 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질이 굉장히 비슷한 문장을 나란히 데려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앞과 뒤의 절이 같은 격이다 라고 해서 동격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부사,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절에서는 가끔씩 동격절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앞과 뒤가 격이 같은 경우요. 자, 이번에는요. I know, 나는 알아요. 근데 뒤에 뭐를 아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하나의 명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무엇을 아는지 이렇게 목적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건 명사죠. 그러면 일단 정체는 명사일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라는 말을 해볼게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영어로 who, 누구 먼저 써주시고 you are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의문사를 활용해서 간접 의문문으로 나타낸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군지 절인지 파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절대 단어 아니고요. 구인가 또는 절인가 한번 봤더니 이 부분 안에 you, 당신이라는 주어와 are이라는 비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 구일까요? 절일까요? 네, 절에 해당하겠습니다. 명사절 등장했고요. 자, 6번째도 볼게요. The window is yellow. 그 창문은 노란색이다. 자, 이 문장 완벽하죠? 이 자리, 만일에 제가 윈도우 뒤에다 무슨 말을 쓰려고 해도 절대 명사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명사는 이렇게 완벽한 문장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도 아까 2번에 있던 문장, 그 창문 관련된 문장이랑 비슷한데요. 또 한번 이 창문을 꾸며볼게요. 즉, 명사인 윈도우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를 한번 써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든 절이든 일단 형용사 역할을 할 거고요. 자, 이번에도 아까 2번이랑 뜻을 비슷하게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창문이냐면 당신이 깨뜨린 창문은 노란색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덩어리 중에서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that을 써볼게요. 자, 어떤 창문이냐면 당신이 깨뜨린, 즉 you, 당신이 깨뜨리다, 네, broke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노란색 부분이 명사를, 즉 윈도우를 꾸며주네요. 자, 역시 여기서 관계대명사 대시 도대체 뭐지? 너무 궁금한데 하는 분들은 이 강의 끝난 다음에 관계대명사 제 강의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이 노란색 부분이 군지 절인지도 파악해 볼게요. 자, 단어가 3개나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you라는 주어, 당신이라는 주어와 broke, 깨뜨리다라는 동사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형용사, 네, 절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I feel happy. 나는 행복하게 느낀다 라는 문장이네요. 잘 보시면 우리 아까 2번 문장과 6번 문장이 살짝
비슷하게 시작을 했고 이번에도 3번 문장과 비슷하게 시작을 하네요. 자, 나는 행복함을 느낀다. 자, 이 문장 완벽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어떤 말이 왔을 때 그거는 명사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왜 행복한지 추가적으로 없어도 되는 말을 부연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부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구가 올지 절이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사 쓸 거고요. 자, 나는 언제 행복하냐면요. 당신을 볼 때 행복합니다. 라는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뭐 할 때 라는 뜻을 가진 단어. 네, 우리 when 이란 단어 쓸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볼 때니까 I see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I feel happy when I see you. 자, 역시 이 노란색 부분의 정체를 파헤쳐 보니까요. 단어가 4개로나 이루어져 있네요. 그런데 중간에 주어인 I도 데리고 있고 동사인 C도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사 절을 가지고 온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참고로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절과 문장은 같을 수도 있지만 문장이 조금 더 큰 개념일 때가 일반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보시면 I feel happy when I see you. 자, 이 큰 덩어리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네, 이게 문장이고요. 절은 어디 있냐면 when I see you. 자, 이 부분이 지금 절에 해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안에 절이 포함되는 개념인 거 보이시죠? 자, 오늘 이렇게 구와 절 다 정리해봤고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시험에서 이것은 절인가요? 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문제집, 개념서 등등에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개념이 구와 절입니다. 왜냐면 영어를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덩어리를 설명은 해야 되는데 자, 이 세 단어 묶으세요 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부사구 묶으세요 라고 하면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서 이 개념 한번 알아두시고 복습 한번 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